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고스트버스터즈 시리즈이지만 이번에 개봉한 4편의 경우는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작의 3편이 흥행에 성공한 편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터라 더더욱 그랬을 것으로 보이죠. 물론 영화가 재미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관심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죠. 영화에 대한 저의 감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할리우드 영화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영화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사건을 쥐어짜서 억지로 해결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린 관객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이 영화를 어린 관객들이 재미있게 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유령이 등장하기 때문에 공포 영화의 스탠스와 연출들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10대 관객들이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가 공포 영화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80년대에 만들어졌던 이 영화를 30년이 넘은 지금 후속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려고 했다면 최소한 현대적인 것과 어느 정도 접목을 하여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요즘은 유령 신고를 어플을 통해서 한다던가 그들의 유령 사냥 작업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하거나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드론이나 RC카 정도가 등장하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기존 무기를 거기에다가 붙인 거잖아요. 이거를 신식 무기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쩌면 상당히 식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적어도 영화가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담으려고 했다라는 노력은 보여주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봉한 오싹한 뉴욕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현 시대에 개봉한 영화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화의 세계관에서 고스트버스터즈는 DC나 마블과 같이 히어로 취급을 받고 있고 영화도 그런 스탠스로 연출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그 큰 힘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스트버스터즈들이 유령을 잡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들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막상 영화를 보면 이러한 전개가 그리 공감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 건물의 일부가 무너지고 기물을 파손하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이전에 마블이나 DC에 등장한 피해들과 비교를 하면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마저도 이들을 히어로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라서 과연 이들이 다른 히어로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 캐릭터들과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더욱 어린이 영화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피비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재밌어서 약간 놀이로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즉 영화 속 캐릭터 자체가 이 유령 사냥이라는 것을 조금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캐릭터에게 히어로 서사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관객들에게 공감을 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해리포터처럼 정말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발휘를 해서 이 세계를 지킨다라고 한다고 하면 모를까 말이죠. 사실 고스트버스터즈가 다시 부활하는 것에는 현재 할리우드가 직면한 문제와 큰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IP 고갈이 그것이죠. 최근 영화계는 리부트, 소설 및 만화 원작 등 새롭게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원작이 있는 영화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스트버스터즈 또한 그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처음 시도된 리부트는 혹평을 받으면서 사라지게 되었고 3편으로 다시 시리즈를 이어가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 영화가 쓴 전략은 이렇습니다. 1, 2편을 통해서 고스트버스터즈를 알고 있던 기성세대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1, 2편에 등장했던 배우와 캐릭터를 모두 불러들였죠.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이 고스트버스터즈 활동을 이어간다 라는 설정을 부여함으로써 어린 관객들에게도 어필하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간격을 두고 후속이 개봉했던 탑건 매버릭의 경우 오히려 전작의 스탠스를 비슷하게 취함으로써 1편의 팬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고스트버스터즈처럼 새로운 인물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기존 인물을 그대로 주인공으로 사용하되 그들의 제자로서 새로운 인물들이 투입되어서 주인공 주변 인물로 새로운 인물들이 깔리게 되면서 이후에 후속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퇴장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편의 팬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팬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유도한 것이죠. 전작의 스탠스와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물론 고스트버스터즈 또한 그럴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2편을 연출했던 아이반 라이트만이 리부트와 3편의 제작에 참여함과 동시에 그의 아들이 3편의 감독을 맡으면서 그 유지를 잘 이어가나 했지만 4편에서는 다른 감독으로 교체가 되면서 영화의 성적만 두고 보면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시리즈를 3편이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4편의 제작까지 확정을 지어놨지만 그리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아마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3편은 나름 좋은 방향을 보여주었으나 4편에서는 3편의 각본에 참여했던 킬 키넌이 연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전작들은 대부분 가족 영화요. 그 영화들의 평가가 지금 4편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면 그를 감독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분명 한국에서도 고스트버스터즈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화가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고스트버스터즈 오사카 뉴욕 어떻게 보셨나요?